건강을 지키려고 받는 검사가 75세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고 병은 빨리 찾을수록 안전하다는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상식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해서 받는 검사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와 합병증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75세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도 될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없이 검사를 계속 늘리면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고 그 검사가 시술과 약으로 이어지면서 멀쩡하던 노년의 시간이 병원 일정으로 채워질 위험이 커집니다. 검사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나이와 내 삶의 단계에 맞게 검사를 하여 병원을 필요할 때만 정확히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75세 정도 되면 몸이 고장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몸은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잘 버텨온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심장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왔고 혈관은 그 시간을 견디며 두꺼워졌고 척추와 관절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노인의 몸에 나타난 변화가 정말 위험한 병인지 자연스러운 노화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전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상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몸에 불편이 없어도 사람은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년 건강연구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는 전략보다 검사를 고르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했는지가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검사는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는 상황에 맞게 써야 다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안해서 나이가 많아서 기술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검사는 오히려 노년의 시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검사를 해서 내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가 아니면 불안만 커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순간 건강의 주도권은 다시 여러분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앞으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을 병원보다 삶에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75세 이후 검사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 검사로 병을 발견했을 때 내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걷고 먹고 생활하는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기능의 유지라고 부릅니다. 발견은 됐지만 치료를 해도 결과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 병이라면 그 검사는 정보를 하나 더 늘릴 뿐 노년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75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발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 이후에 내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검사의 이득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많은 선별검사는 병을 일찍 찾아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검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이나 부작용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검사 직후의 통증, 추가 검사로 인한 피로, 약물 부작용, 기력 저하 같은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있지만 고령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득은 멀리 있고 해는 가까이 있는 검사라면 75세 이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결과가 비슷한가입니다. 많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검사하고 치료해도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내겠다는 이유로 검사를 반복하면 걱정만 늘고 삶은 점점 병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늦는 검사인지 아니면 지켜보다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생겼을 때 해도 되는 검사지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75세 이후 검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검사를 해서 내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그 이득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늦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불안관리용 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검사를 거부하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모두가 받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라는 이유로 시작된 검사는 어느 순간부터 삶의 중심을 병원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 계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기준을 갖는 순간 검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생겼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75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병원을 다니며 가장 흔하게 권유받지만 연구와 권고에서 고령에서는 자동으로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검사들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발견해도 내 삶이 실제로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검사와 그 뒤의 조치가 오히려 삶을 먼저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고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검진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고령에서는 이런 소변 결과가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 나이 들며 생긴 변화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치료해도 생존이나 기능이 좋아진다는 근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항생제로 인한 설사, 기력 저하, 약 부작용, 내성균 같은 실제 손해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발견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이득은 불확실하며 지금 하지 않아도 늦지 않은 검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심전도 선별 검사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분명한 신호가 있다면 검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심전도 선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령에서는 심장 전기 신호가 젊을 때와 달라지는 것이 흔합니다. 이 변화는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검사 결과지에는 이상으로 표시됩니다. 그 순간부터 추가 검사와 더 강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연구에서는 무증상 심전도 선별이 사망을 줄인다는 근거는 불확실한 반면 검사 연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역시 기준에 대입하면 발견이 곧바로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요통에서 시행하는 척추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바로 사진부터 찍는 문화는 아직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통증이 없어도 고령에서는 디스크 돌출이나 퇴행성 변화가 매우 흔하게 보입니다. 이는 병이라기보다 세월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보는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상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로 방향을 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이 급격히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 같은 응급 신호가 아니라면 이 검사는 앞서 말한 기준에서 신중해야 할 검사에 해당합니다. 발견이 삶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삶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특이 항원 선별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와 권고에서는 이 연령대에서 선별 검사의 이득은 작거나 불확실한 반면 검사 이후 이어지는 조직 검사와 치료로 인해 요실금이나 기능 저하 같은 삶의 질 손상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평생 문제를 만들지 않을 암을 찾아내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치료로 이어질 때 실제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준에 비춰보면 이 검사 역시 발견이 곧바로 삶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중요한 검사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출혈이나 장 손상 같은 합병증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역시 기준을 적용하면 무조건 반복할 검사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을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검사를 줄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병원과 검사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내 몸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기능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걸을 수 있었는가? 식사를 제대로 했는가? 피곤해도 회복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가 유지된다면 검사 결과지 몇 장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정말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바뀝니다. 75세 이후의 검사는 안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검사로 앞으로의 선택이 분명해지는 경우에만 의미가 커집니다. 검사가 필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번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검사인지. 둘째, 증상이 생겼을 때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바로 달라지는 검사인지. 셋째, 특정 고위험군에서만 이득이 분명한 검사인지. 이 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검사는 75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받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검사를 줄이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위험 신호라기보다 그동안 병원 중심 사고에 익숙해졌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연구에서는 고령에서 불안을 줄이는 선택 자체가 하나의 건강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수면이 나아지고 활동량이 늘고 회복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검사를 안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왔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는 순간 건강의 주도권은 병원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검사에 쓰이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잘 걷기 위해 움직임에 투자하고 잘 먹기 위해 식사에 신경 쓰고 회복을 위해 무리하지 않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 이런 선택들이 검사 하나보다 노년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고치는 삶이 아니라 덜 망가뜨리는 삶에 가깝습니다. 몸을 문제 목록으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기록으로 바라볼 때 선택은 달라집니다. 검사를 줄였더니 불안해지는 삶이 아니라 검사를 줄이니 오히려 삶이 또렷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2단계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건강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십니다. 검사를 많이 받지 않아서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검사가 나에게 의미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노년의 건강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매일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쓰는 곳입니다. 검사는 습관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건강관리의 중심은 병원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권받을 때 마음속으로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이 검사를 해서 내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이득은 언제 나타나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늦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그 검사는 한번 미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택했을 때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몸은 고쳐야 할 문제 목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버텨온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존중하는 선택은 덜 흔들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병원 일정으로 달력을 채우는 대신 걸을 수 있는 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 내가 나답게 지내는 날을 표시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검사 결과지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